오사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똑똑한 국민들은 지도자 잘못 만나 생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이 퍼즐을 5천만 국민이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춘 증인. 네. 이 판넬 속에 들어갈 가로속의 내용을 증인은 알고 계시죠? 저는 실장으로서 모릅니까? 아니 그날 모릅니까? 대통령께서 모릅니까?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은 모이기만 한 김기춘 실장 이야기를 하고 어느 한 사람도 김기춘 실장을 두둔하거나 동정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 김기춘 실장이 무능한 분인지 무책임한 분인지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4월 16일 박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모르는 겁니까? 제가 아는 한은 다. 자, 1번 4월 16일 날 대통령의 행적 1번 모른다, 2번 알고도 숨기고 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청와대에 계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청와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그럼 자, 어제 보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했다.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적절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증인은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차밍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답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3년 4월 16일 정의는 청와대 비서실장실에 있었죠. 14년 4월 16일. 네, 그거는 저 비서실장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봉건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소재와 대통령의 보고를 계속적으로 안봉건 비서관을 통해서 취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그 각 수석들이 보고서를 올리고 또 복지수석은 뭐 전화로 보고를 하고. 자, 그날 당일 비서실장이 안봉건 비서관에게 몇 차례 통화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만 통화한 기억이 없는데요. 4월 16일 당일 대통령은 의료 진료를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저는 그 청와대 관저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도 몰라요? 저희들이 공식적인 일은 알고 있습니다만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6일 날은 없을 수 있었으나 15일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15일은 제가 의료행위나 시술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김기춘 씨, 죄송합니다. 김기춘 증인. 지난 5일 청와대 업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직원이 각종 주사를 맞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증인도 이 대통령이 이 주사를 맞은 거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증인은 이 주사를 맞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반 주사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와대 안이건 밖이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초 주사, 배복 주사 맞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늘 주사 맞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평생 이러한 주사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사는 대통령만 맞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할 것입니다. 자, 김기춘 증인, 최순실을 몰랐다, 본 적 없다, 단언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총 증인, 김기춘 실장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까? 아닙니다. 김기춘 실장이 정유라를 잘 보살펴 주라고 했다는 보도 사실입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깊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본 의원이 14년 4월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최순실 정윤회 국정농단의 일부와 정유라의 공주성마 특혜를 의혹을 제기했을 때 김종 당시 차관은 그날 오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별도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국회에서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회 누가 지시했습니까? 국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원님들 밝히십시오. 아니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얘기해서 저희 문책을 샀고 그게 누구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몇몇 의원님들인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영주문경 예전의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제 SBS와 오늘 여러 신문에서 세월호 당일 4월 16일 대통령께서 머리 손질하셨다 이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실 동안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대면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2번도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실장으로서 대통령을 가장 자주 뵙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비교적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매일 9시경 머리 손질을 하신다 이런 그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 대통령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사로운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비서실장을 총 몇 개월 하셨습니까?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해서 한 1년 반 남짓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네. 대통령과 계속 같이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침 9시에 손질한다, 머리 손질한다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 그 관저에서 사사롭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에게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전 몇 시에 일어나시고 머리를 먼저 하시고 이런 거 몰랐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7시간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월호 7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는 하셨죠? 저희는 아침 이제 10시 YTN에서 이제 쭉 그걸 보다가 아마 그때 안보실장께서 10시경에 이렇게 서면 보고를 올리고 곧 전화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 또 정무수석실이나 여러 군데서 서면 보고를 올리고 그러다가 오후 5시 조금 지나서 중앙대책본부에 모시고 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날 오후에 머리 손질을 했다. 정보 원장이 출입을 했다. 이 정도는 그 후 조사에서 드러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출입 기록에도 그날 정보원장이 출입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부 사람이 청와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은 경호실에서 관리하고 저희 비서실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예, 저는 세월호 그 7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했다면 그것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그 질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반드시 그 내용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호실에서 제대로 알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증인 관련해서 통진당 해상 관련해서 그것을 사전에 알았고 그것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 메모에 적혀있다. 그런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통진당 해사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것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무슨 사전에 알고 그런 헌재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뭐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진님께 묻겠습니다. 김종진님은 최순실 씨를 언제 알았습니까? 차관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차은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알게 됐죠? 저 지인의 소개로 알겠습니다. 지인이 누군가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은택 씨하고는 사제지간인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관계죠, 차은택 씨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김종 차관께서 리우 올림픽을 앞둔 지난 5월 25일 서울 한 식당에서 박태환 선수에게 출전을 하지 마라 라고 종용했다는 그런 보도 혹시 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박태환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박태환 측에서 리오 올림픽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박태환 선수가 좀 그걸 그쪽에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박태환 선수를 보내준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정부가 IOC 헌장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박태환 선수를 못 보내면 못 보낸다고 얘기만 하면 되지 안 갔을 때 해줄 수 있는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저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제 표현이 잘못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김연아를 뭐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뭐 김연아 선수나 김연아 선수 팬들에게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최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고영태 씨. 네. 옆에 있는 차은택 씨를 최순실에게 소개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원기획, 모스코스, 코어플랜, 한국 WK, K스포츠, 독일 WK 이라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의 유령회사가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조사를 받았죠, 검찰에서. 네. 이 게이트와 관련돼서 많은 진술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은택 씨. 네,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신뢰합니까? 네, 신뢰합니다. 공소사실 내용 중에 포레카를 강제로 뺏으려다가 실패로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지요? 분명 공소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체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KT의 인사와 광고에 개입을 했다. 인정하십니까? 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네,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차의 광고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를 통해서 또 최순실과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그 플레이그라운드나 그 회사가 실소유주가 최순실 씨입니다. 제가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고 분명히 그 최순실 씨가 추천해달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는 최순실 씨에게 추천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의 이영석 차장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안 손님,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이 보안으로 달아야 될 손님 중에 최순실과 함께 차은택 씨를 인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본인의 최초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청와대에 이 일주일에 두세 번 늦은 시간에 늦은 밤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터뷰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보안 손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와대에 밤에 들어가 본 적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변호사 김종민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 옆에 계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당시 비서실장 공간에 간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최순실 씨가 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무슨 일로 가게 됐습니까? 갔을 때 그 전 문체부 장관 후보였던 그 정 장관 후보가 있었고 김종차관 있었습니다. 가서 정성근 장관, 네네네. 김종차관 옆에 있었고요. 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인사하고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최순실의 지시와 혹은 관여로 그렇게 연결돼서 간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김기춘 증인 처음에는 최순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차은택을 공관에서 만난 건 인정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다. 자, 차은택 씨의 얘기는 최순실에 의해서 가게 된 건데 김기춘 증인은 한술 더 떠서 최순실은 관계없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간 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저 차은택 씨를 한 10분간 그럼 옆에 차은택 증인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무슨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차은택 씨에게 직접 연락해서 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문화융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의지와 이런 걸 좀 알아서 보고하라 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원동 전 경제수석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하시죠? 직권남용이 아니라 강요미수였습니다. 예, 강요미수 인정하시죠? 강요미수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담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또 법원 판단 과정에서 포스코에 됐습니다. 포스코의 최명주 옥스퍼드 동기시죠? 제 절친입니다. 맞죠? 제 절친입니다. 네? 동기뿐만 절친이죠. 아니라 예. 포스코 기술투자 사장입니다. 포스코의 김은규 CEO 승계 프로그램 사장 아시죠? 잘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 계신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원동 수석을 통해서 권호준 포스코 회장을 세워라 그런 지시 받은 적 있으시죠?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최명주, 김은규, 포스코의 거래처의 사장인 이수호, 포스코의 임원인 장모 이 네 사람이
한결같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춘 증인, 권오준 회장 세우는데 관여하셨죠? 마이크가 안 나오면 관여하셨죠? 관여하지 않았다고요? 네, 조원동 수석, 권오준 씨가 포스코 회장 자격으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 김기춘 증인, 네, 김기춘 증인은 네티즌에 의해서 법률 미꾸라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죠? 제가 부족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증인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역사와의 전쟁, 이 국정농단에 진실을 은폐하고 엄호하는, 비호하는 진실과의 전쟁, 책임을 지라는 국민에 맞서는 국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는 무장 해제될 때가 됐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박봉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이완영 의원입니다. 고영태 증인께 묻습니다. 네. 최순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냐 말씀해 주세요. 2012년경에 우연찮게 그 빌로밀로라는 가까이 대고 말씀. 네, 빌로밀로라는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달라고 신상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보여주러 간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가방만 보여주러 갔고 누가 누군지는 최순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친하게 됐어요? 친하게 된 게 아니라 아니 가까운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 언론에 보도된 거와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냥 블루케이의 직원으로 있었지 뭐 가까운 측근이고 이런 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네. 그러면은 고영태를 왜 소개했습니까? 차은택을 왜 소개했습니까? 광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때 차은택 씨의 직원 중에 친한 동생이 있어서 그 친구, 저는 전체적으로 광고가 다 같은 광고로 생각했습니다. CF 광고라는. 그러면 차은택 씨를 직접 알고 있지 않았는데 소개를 했나요? 네. 그럼 차은택 씨 동생 분 알아서 차은택 소개받아서 네네. 최순실한테 소개했나요? 예. 그러면 지금 차은택과의 관계가 네. 좋았나요? 네,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언제부터가 고영태 씨가 차은택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네. 언제부터입니까? 2014년 말 정도에 제가 이제 그런 광고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저는 이제 광고라는 게 다 같은 광고인 줄 알았는데 차은택 씨가 약간 거기에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소개를 잘못했구나 했을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부 일설에는 고영태 증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제가 제가 2년 전부터 그런 좀 모욕적인 말과 뭐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알겠습니다. 예. 최순실이가 연습을 고치는 거 좋아한다 이런 말 수시로 했습니까? 아니, 근데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럼 연설문을 고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치는 것 같다. 네. 이걸 이제 수시로 뭐 지인들이 있는 사이에 얘기를 하셨다 이거죠? 수시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그 기자분이 있는 데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14년 말에 TV조선을 찾아간 적 있습니까? 14년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15년 초입니까? 네, 초인 것 같습니다. 예. 15년 초인지 14년 12월 달인지 정확하게 14년 12월 아닙니까? 네, 그 정도 예. 되겠습니다. TV조선에 찾아가서 뭐 어떤 문건을 가지고 갔나요? 네. 어떤 문건인지 밝혀보세요. 제가 대통령 옷을 할 때 그 순방 일정표라든지 그때 그 전에 차은택 씨가 했던 뭐 투르코리아라는 자료라든지 CCTV 자료라든지 기타 등등 제가 많은 자료를 가져왔어요. 뭘 어떻게 가져왔는지. 누구를 만났습니까? TV조선의 이진동 부장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가져갔을 때는 보도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가져갔나요? 네. 예. 그리고 바로 보도가 됐습니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확실한 그거를 보도를 했을 때 뭘 중점으로 뭘 어떻게 알려야 될지 어떤 팩트가 없어서 보도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보도를 하게 되면 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좀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이걸로는 좀 그렇다. 그래서 보도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 묻습니다. 네. 지금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가 사이가 나빠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밖으로 불거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14년 말 정도에 둘이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각기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떤 연락 왔습니까? 양쪽에서. 예. 서로는 이제 싸움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을 때 그 고영태 씨 집에서 무슨 그 물건과 돈을 가져 나왔고, 그걸 갖고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다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 광주 북구갑 김경진 의원입니다.